그 이번에 지금 공매도 시장 문 닫으면서 그 시간 동안 진짜 시스템 개선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이러느라고 시간 걸렸다. 우리가 그냥 정치 논리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이러려고 한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안심을 시키면 그거는 저는 뭐 나쁜 포퓰리즘 아니라고 봐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의 경제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오늘 각 신문을 도배한 뉴스는 공매도입니다.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게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전면 금지하겠다는 뉴스가 오늘자 신문에 도배가 됐습니다. 공매도가 뭐냐 도대체?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성인 인구가 한 3,500만 되나?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주식 관련한 뉴스는 우리 국민의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김신혜 선생님이 굉장히 적절한 용어를 무차입 불법 공매도 철결. 그러니까 지금 이 김신혜 선생님은 지금 정책을 그동안 쭉 따라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QN 선생님도 완전 금지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는 확실히 아시네. 우리 QN 선생님은 20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금지는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다뤄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경제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그래서 6개월 그러니까 오늘부터니까 한 8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개미에 불리한 제도를 정비한다. 그다음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한다. 그래서 그럼 공매도가 뭐냐? 지금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 이슈를, 저도 주식 개별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예민한 이슈인가 예전에 몰랐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를 지금 비싼 값에 많이 사요. 일단 많이 사요. 남의 거 빌려가지고 많이 사고, 값이 실제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많이 사서 파는 거죠. 비싼 값에. 그 다음에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자기가 빌려온 사람한테 그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사서 갚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값에 팔았고 지금 싼 값에 돌려줬으니까 이만큼 남잖아요. 그렇게 돈을 버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럼 이게 사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선진국 시장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테마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격에 거품이 껴있을 때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공매도를 하면 가격이 근본 가치 가격으로 더 빨리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보는 사람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막 테마주다 막 이래갖고 사람들이 거품이 껴있는 걸 많이 사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선진국 시장의 얘기고. 근데 문제는 뭐냐? 불법 공매도는 뭐냐? 남의 거를 빌려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애시당초에 지금 남의 걸 빌려다가 비싼 값에 팔고 그 다음에 값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빌려올 때 제대로 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전에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불법 무차입. 물량을 자기가 확보도 안 해놓고 그냥 확보한 것처럼 하고 많이 팔아버린다는 거죠. 전화로 너 있어 이런 다음에 제대로 확보하고 나한테 내가 확보한 게 확실해지면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중에 반환하지 않은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하고 막 팔아제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가격의 변동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볼 때는 이 가격이 불필요하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테마주 많이 사 있는 사람은 이거 공매도는 주로 또 기관에서 많이 하니까 개미들 입장에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자. 이거는 완전히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 전면 금지, 무슨 공매도든지 다 금지하자. 이거는
이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국처럼 가겠다고 하려면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저 시장도 글로벌 룰에 의해서 움직이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냐면 350개 그 주,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때까지 어떤 입장이었냐면 전면 허용할 시기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면 허용해야 된다. 다른 선진국들 금융시장처럼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전면 금지를 한 거죠. 350개 대형주에 대해서도 오히려 거꾸로 간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얼마 전에 글로벌 투자은행 몇 개가 우리나라에서 불법 공매도 하다 걸렸거든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불안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이 불안함을 만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금지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동안에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개미들의 불안함을 좀 이게 완화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오늘 신문도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경제 위기도 아닌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입니다. 보수 언론이에요. 정부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정부의 얘기는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동안에 6개월 동안. 이 보세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그 발언이 뭐냐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행태를 놔두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행을 뿌리 뽑는 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멀쩡한 얘기잖아요. 금융위원장이 이제 담당 부처장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지난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금지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은 사람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매도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국정감사 첫날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장이 금융전문가가 불과 한 달 전에 저는 이런 조치를 자꾸 정치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정말 개미들을 위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글로벌 투자자들의 돈이 안 들어오면 우리 개미들한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근데 지금 어제 이분이 정반대로 얘기를 하면서 정반대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보시면 욕먹는 거죠. 지금 한겨레 경향 이런 데는 완전히 비난 일색입니다. 여당 정치인들의 총선 그 전략 때문에 우리 당국이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개미들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 뭔가 그 한시적으로라도 제도를 개선하면서 개미들의 그 마음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1,400만이 우리 주식 투자 인구인데 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이게 공매도 기관들이 저렇게 불법 공매도를 하면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이건 욕먹어 싸지요. 저거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이 아닌 공매도는 많은 학계의 의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불법이 아닌 합법 공매도는 순기능이 더 강하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도들이 좀 불완전해서 우리 글로벌 투자뱅크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렇게 막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고쳐야죠. 근데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하면서 고치면 되지 왜 불법
그 저거를 전면 금지하면서 합법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해 이런 거죠. 그거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가 지금 정부의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죠. 이게 그 여당의 송원석 의원이 예결위에서 이거 핸드폰이 또 걸렸어요. 핸드폰 내용이 저희가 이번에는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그리고 민주당의 유기용 의원이라는 분이 예결위에서 송원석 간사가 대변인 사이에서 보낸 문자를 보면 이 문자 메시지가 폭로돼서 이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술수라는 것을 변명할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걸리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 문자가 폭로돼서 총선용 술수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 여당하고 입장을 아마 맞출 거예요. 왜냐?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이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려면 자기들의 무슨 신념이든 뭐든 공매도 금지를 반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찬성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거 빼먹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뭘 술수고 뭐 총선용 출수가 폭로됐다.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 달 전에 저런 얘기를 했던 것은 왜 그러냐. 윤석열 정부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금융시장을 국제지수상 선진금융시장으로 분류하게 하겠다입니다. 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는 그거 갖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를 편입시키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에요. 그러려면 그 공매도 금지를 전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는 그걸 위해서 정반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총선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총선 이후까지 이거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아까 우리 운수 대통령 선생님이 총선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엄청 이 정부를 쫑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포퓰리즘이다. 맞죠? 저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총선 6개월 전에 저렇게 한 거는 포퓰리즘인데, 모든 포퓰리즘이 다 나쁘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민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런 거는 저는 포퓰리즘 맞는데, 그 포퓰리즘이 장기적으로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이랑 어긋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기만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하면 그건 나쁜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좋은 방향, 그리고 국가에 해가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포퓰리즘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포퓰리즘, 나쁜 포퓰리즘이 있고, 똑똑한 포퓰리즘, 그 다음에 나라 망하게 하는 포퓰리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선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 이재명 대표가 막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러면서 돈 막 뿌리자 이런 거는 나쁜 포퓰리즘이고, 왜냐하면 국가가 가는 길이 이건데.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저는 약간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글로벌 뱅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불법 공매도를 막 했다는 거는 우리 제도가 지금 어딘가 빈 곳이 있는 거고, 그 빈 곳을 부지런히 고치겠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의 마음도 지금 안심시키면서 하겠다. 이거는 포퓰리즘 맞는데, 그러면은 국가를 위해서 나쁜 그 부작용은 뭐냐? 그거 아직 모르죠.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우리 지금 한 6개월 동안 진짜 개선해서 그동안에 닫겠지만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로 시스템 개선을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거를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을 제대로 안 할 거면서
이거를 그냥 금지만 하면 그거는 저는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이거를 닫은 시간 동안 정말 시스템 개선 열심히 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그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개미 투자자들은 저 기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석력과 자금력으로 불법으로 그 불법 공매도 하는 거는 도대체 경쟁이 안 되고 저것들 때문에 가격이 막 급락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다. 이 불안을 정부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는데 불법이 저렇게 자행하는 그런 환경을 진짜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지금 공매도 시장 문 닫으면서 그 시간 동안 진짜 시스템 개선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이러느라고 시간 걸렸다. 우리가 그냥 정치 논리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이러려고 한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안심을 시키면 그거는 저는 뭐 나쁜 포퓰리즘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몇몇 신문이 이 점을 지적을 했어요. 시스템 개선 제대로 해라. 그러면은 지금 포퓰리즘처럼 보이는 요 문제도 같이 해소가 되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그 경제 뉴스인데 사실은 정치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때 그 포퓰리즘에 가리마를 타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퓰리즘 그러면 다 나쁘냐? 저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실체가 있는 포퓰리즘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가는 방향이랑 어긋나는 포퓰리즘, 그게 나쁜 거죠. 포퓰리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야 되는 길이면 그걸 좀 빨리 땡기거나 그런 거는 뭐 저는 오히려 정치인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공매도 얘기는 나쁜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 글로벌리 외국 투자자를 향해서나 국내 개미를 위해서나 정말 실체적으로 개선을 이뤄내면 그러면 된다가 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사후적으로 나쁜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죠. 지금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력과 실체적인 성과.